네, 킹콩 선생입니다. 벌써 이제 하반기가 됐네요. 원래 제가 이제 캐스트를 찍을 때에는 뭐 감성 충전, 뭐 이번에 뉴욕 닉스가 53년 만에 이제 우승하고 그 얘기도 하고 싶어서 캐스트 준비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있다고 회사에서 2027 하반기 커리큘럼 가이드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생각해도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요, 제가 이제 뭐 절대평가가 되고 나서 매년 발생하는 일이라서 제 입장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거라서 거기에 최적화된 정답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수험생활, 기껏해야 뭐 두 번째, 세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참 당혹스러울 텐데 저한테 이제 맨날 발생하는 일이라 너무 많은 경우의 수도 받고 표본도 많아서 정답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면 하반기에 역전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그래요. 이 얘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현재 그 온라인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강좌는 이렇죠. 인사이트, 구실사, 이제 구문과 실전 모의사 사이, 그 다음에 기출문제, 그 다음에 비기출, 그 다음에 어법 이겁니다. 현재 출판은 되고 있죠. 딥다이브 101, 그리고 아직 출판 전인데 완성된 15회 모의고사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2027 대수능을 위해서 하반기 커리큘럼 가이드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야 된다면 바로 이거겠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킹콩이 정한 대로 따라간다가 아니라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직은 나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 부담감과 공포가 대단히 많은 양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등급대까지 가는 거 아닌가? 라는 그 양에 대한 공포까지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짓누를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이 영상에서 제가 해답을 던질 수 있거든요. 그 학생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제가 Q&A 게시판에 직접 제가 이렇게 글을 단 지가 한 4, 5년 됐어요. 4, 5년. 그전에는 연구실 실장님이 달았고 알바를 써서 알바들이 뭐 이렇게 달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 어떤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그전에는요 집에 이거부터 얘기했는데 손가락이 엄청 두껍거든요. 자판을 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약간 부담감이에요. 전 평생 사실 그렇게 살아왔어요. 남들은 이게 하나만 눌러도 되는데 난 하나 누르면 두세 개가 눌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손이 워낙 크고 두껍다 보니까 남한테 워드 치는 거는 좀 많이 부탁하고 저는 종이로 프린트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썰을 푸는 건 다 뭔가 하고 싶은 예의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저 원래 운동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운동하고 뭐 먹고 쉬고 저녁에 수업 있어야 되고 촬영해야 되는 거를 위해서 컨디션 조절을 하고 있다가 오늘 시간이 남아서 집에 있는 컴퓨터 자판에 앉아서 연구실 실장님하고 그 다음에 댓글 알바를 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Q&A 게시판 답글 다는 거를 해야 되는데 심심해서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심심해서 내가 댓글 달아봤어요. 좀 못됐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 달아봤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뭔가 이제 예감, 육감 이런 게 있잖아요. 애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댓글을 딱 다는데 다는 순간에 이걸로 내 인생이 바뀌는 것 같다라는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 질문을 깊게 읽고 내가 댓글을 탁 달아주는데 마음도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고 이게 진짜 내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정도를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댓글 하나 달아줬으니까 그 한 명에 대해서 그 한 명이 갖고 있는 질문은 되게 많을 텐데 그중에 이제 하나를 내가 진심을 달아서 달아줬잖아요. 근데 참 애들은 희한한 게
내가 단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좋아하는 걸 알다 보니까 더 이제 열심히 댓글을 달게 됐죠. 그러다 이제 그 해부터는 제가 전부 다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근데 달면서 의외의 베니핏이 진짜 많던데요. 달다 보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더라고, 나한테. 세상에서 제가 영어 제일 잘하는 줄 알고 강의했는데 애들 질문을 댓글을 실제로 달다 보니까 내 수업이 바뀌더라고. 아, 애들이 원하는 건 이거지가 백업이 되니까 수업이 학생들한테 좀 더 접근을 하게 되더라고. 더 중요한 건 내가 A라는 학생한테 답글 달아놓은 걸 다른 애들이 그걸 읽더라고요. 비공개 글이 아니면. 읽으면서 걔네들이 도움을 받아서 더 발전된 상태의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한 되게 너무 좋은 그 유기적인 시스템이 Q&A 게시판에 돌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제가 또 발전하게 된 거예요. Q&A 게시판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커리큘럼 가이드 그 후반기를 얘기를 할 건데, 그거를 이제 듣고 나한테 이게 맞는지 아니면 내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Q&A 게시판을 여러분 이제 이용하시면 제가 직접 달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 퍼스널라이즈, 커스터마이징해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물론 많은 양이 되겠죠. 그 많은 양을 달면서 저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하는 것만큼 여러분도 잘 되겠지만 그거로 돌아오는 저의 뿌듯함도 있을 겁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이제 해볼게요. 자, 봅시다. 이게 기본 강좌예요. 시점상으로 봤을 땐 수험생이 시작이 되고 나서는 여기까지 완벽하게 다 하고 가장 이상적인 건 착착착착 다 하고 그 다음에 딥다이브 101 최고 난도 문제 4권 이미 나왔죠. 그리고 나서 15회 모의고사 40회도 어려운데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모의고사 이거를 기다린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세상 사례가 뭐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변수의 연속이고 상황마다 다 다르고 아침 저녁 다 달라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그냥 최상위권 아이 등급대로 좀 얘기를 할게요. 이게 기본 강좌잖아요. 기본 강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아마 지금 이제 6월, 7월쯤에는 아마 이거를 별로 신경을 안 쓸 텐데요. 본인이 최상위권이라면요. 이걸 하는 게 맞는 거지만 제 강의 경험상 최상위권은 이거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제 커리를 안 따라왔다면. 그리고 제 수업을 따라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들었을 때 최상위권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백투더 베이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미권에는. 근데 그게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 최상위권 학생들은 그 전까지 내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그래서 약간 소홀했었던, 그래서 기본이 좀 흔들렸었던 것이 단단히 잡히면서 그 위에 엄청나게 이미 쌓여져 있는 나의 실력에 기반이 단단하게 되면서 여러분의 잠재력이 폭발되는 일이 있어요. 폭발되는 일이. 그러니까 수험생들 중에서 Q&A 게시판에 이제 많은 사연들을 쓰는데 그냥 가끔은 그렇거든요. 학생들 글을 읽으면서 그 아이의 이면이 보일 때가 있어요. 걔가 직접 물어보는 건 이건데 이미 그 질문하는 아이의 속이 보여서 제가 동문서답처럼 보이죠. 남이 봤을 땐. 하지만 애가 물어본 건 이건데 애의 그 속이 보여서 내가 이렇게 답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가끔 Q&A 게시판을 보는 저희 연구실 실장이나 알바들이 그래요. 선생님 이게 너무 동문서답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모르니까 하는 소리죠. 남들이 봤을 땐 동문서답처럼 보이지만 그 질문을 한 아이는 거기에 딱 도움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 제가 좀 잘 알고 있거든요. 최상위권은 기본으로 좀 돌아와라. 이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단 하나의 강좌를 좀 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들 중에서 가장 많은 2, 3등급 대들, 2, 3등급. 2, 3등급 대 같은 경우는요. 물론 이상적인 건 이렇게 쭉 이 방향대로 가는 게 좋은데 내가 잘하면 1등급 후반도 갔다가 못하면 3등급까지 떨어지다 이렇게 하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있잖아요. 등급에 플럭추에이션이 있는 경우 그 학생들은 바로 뭐가 있는 거냐면요. 문제풀이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기본부터 잡고 구문과 실무 사이도 잡고 기출문제도 잡고 하는 게 좋겠지만 내가 다른 과목 하느라 시간이 없다. 난 도대체 영어에 욕심은 많지만 시간이 없어. 그렇다면 단연코
여기에 좀 가세요. 이거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이거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40분 모여서. 공부는요, 어느 쪽으로 양치기가 좀 돼야 돼요. 양치기. 그래서 어느 정도 양치기가 됐을 때 거기에 질도 따지는 거죠. 공부량 자체가 너무 작을 때는요, 공부의 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2, 3등급에서 1등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학생은요, 우선 어떤 커리를 따라가느냐, 그거보다는 하루 동안 영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좀 문제고요. 모의고사 2, 3회분 가지고는 여러분의 실력이 안 나와요. 문제를 잘 풀려면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문제풀이 하는 게 제대로 돼요. 한마디로 기본기는 이만큼이고 문제집이 요만큼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걔는 문제를 조금밖에 못 풀었기 때문에 본 실력이 안 나와요. 사실상 옛날에 대학생 때 학생들 과외를 하러 가서 애 책상을 이렇게 딱 보면요, 애 상태가 좀 보일 때가 많아요. 기본서는 이만큼이고 문제집이 많잖아요. 그 문제를 많이 푸는 학생은요, 자기 실력에 비해서 점수가 많이 나와요. 걔는 문제 푸는 것도 연습이 돼야 되거든요. 문제를 많이 풀어서 그래요. 그런데 기본서는 이만큼인데 문제를 조금밖에 안 풀었다. 이런 애들은요, 지가 혼자 문제를 풀면 안 풀리는데 선생님들이 문제 풀면 다 안다고 고개 끄덕여요. 근데 자기가 다시 그 풀려고 하면 잘 안 풀리죠.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돼요. 문제를.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애들이 대부분 2, 3등급인데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요. 우선 양쪽으로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돼요. 문제를. 그렇게 풀어야 뭐가 되냐면요, 자기 공부의 우선순위가 나와요. 우선순위가. 첫 번째, 내가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 또는 이게 좀 2번이 제일 심각한데, 나는 가장 많이 틀린 유형이 없고 그냥 시험마다 부채살처럼 이것도 틀렸다 저것도 틀렸다, 특정한 유형이 없다. 그냥 다 틀린다. 본인이 이건지를 판단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최상위권 안정적인 1등급이 가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됐을 땐 좀 쉽죠. 이게 됐을 땐 좀 쉬워요. 가장 많이 틀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19+5로 가면 됩니다. 40회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특정하게 틀리는 게 많아진다. 어떤 건지 알겠다. 그럼 19+5로 가서 최근 3년 기출에서 내가 틀린 유형에 대한 출제자의 그걸 좀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이거를 시작하고 이걸 이제 두 번째로 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하고 하는데 시간은 충분하면 좋겠지만 이제는 6, 7월이니까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죠. 틀리는 특정 유형이 정해져 있지를 않아. 이것도 틀렸다 저것도 틀렸다. 듣기도 틀렸다 왔다 갔다 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저하고 함께 Q&A 게시판에,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좀 남겨주세요. 저도 노력을 할게요. 근데 질문을 짧게 하지 마시고 본인의 이야기를 길게 해주셔야 됩니다. 길게. 근데 길게 하다가요, 질문을 길게 하다가 스스로 답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질문에 있어서는 최고 좋은 거거든요. 원래요, 영어도요, 영어 강사들 중에 영어를 자기가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남들한테 강의하다가 자기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적다가 선생님 제가 스스로 찾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질문. 그런데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거나 질문을 통해서 저의 대답을 통해서 정답을 찾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질문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이제 최상위권 여기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뭐 2, 3등급 요거 요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학생들 말고 극상위권이 있을 겁니다. 극상위권. 최상위권을 넘어서 극상위권. 뭐 미국에서 몇 년 살았고, 6개월, 1년이 아니라 4년, 5년 살았고, 아니면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도 많이 해서 그냥 감으로 이렇게 딱 읽어도 거의 다 맞거나 한두 개씩 틀리는. 근데 가끔 2등급이 돼서 이거 너무 불안하다 이런 싶은 친구들은 그냥 이거 하시면 됩니다.
딥다이브 101. 사실은 제가 이 딥다이브 101은요, 출판량이 제일 적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이거 찍느라 바빠요. 대한민국의 상위권이, 극상위권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딥다이브 자꾸 1쇄 끝나서 2쇄 찍고 3쇄 찍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1쇄 찍었을 때 문제 밑에 바로 정답이 있어서 저는 이제 정답을 해야 바로 이제 애들이 보고 확인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학생들이 그게 좀 불편하다고 그래서 2쇄, 3쇄에서는 그 정답을 맨 뒤로 보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 있어서 어색함 같은 거 좀 많이 좀 교체했어요. 그래서 극상위권은 이거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회 모의고사는요, 제가 봤을 때 이 40회 모의고사가 완강이 되면 이걸로 이제 바로 가려고 하거든요. 40회 모의고사는 현장에서 1강, 2강, 3강, 4강으로 이렇게 찍어 왔었고요. 그 다음에 빠른 완강을 하기 위해서 40회 모의고사는 스튜디오에서 40회, 39회, 38회 거꾸로 좀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3, 4주 뒤에 이게 완강이 될 것 같습니다. 40회 모의고사. 이거 하면 여기로 이제 바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지에도 썼고, 그리고 이제 많은 Q&A 게시판에서도 얘기했는데, 딥다이브 101 최고 난도고요. 15회 모의고사도 최고 난도입니다. 이거나 듣기는 없습니다. 듣기는 사이트 안에 듣기 선생님들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건드리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독해 모의고사로만 이루어져 있고 전부 다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는 딥다이브 101이랑 15회 모의고사는 제가 강의 촬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냐면 질문이 올라오는 걸로 해서 가장 고난도, 여러분이 가장 니즈가 있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이제 강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딥다이브 101, 이건 아직 출판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출판되면 그런 학생들의 그런 Q&A를 모아서 그걸로 이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할 거고, 딥다이브 101도 여러분이 문제 풀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올려주시면 그거 위주로 제가 정밀 타격한다 생각하고 아주 미세하게. 늘 하는 얘기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예. 그런 거를 제가 숨겨놓은 여러 단서들이 있어요. 이런 거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후반부에 있어야 되는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는 다 여러분들한테 한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질문 게시판입니다.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세요.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남기다 보면 스스로 답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자세하게 남겨야 제가 여러분의 정신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써놓은 글을 매개체로 해서 그 이면에 있는 여러분의 걸 보게 되더라고요. 경력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눈을 가지게 됐습니다. 진짜예요. 진짜니까. 자, 애니 어쨌든 2027 하반기 커리큘럼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질문 게시판에서 여러분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